안녕하세요. 글로벌 자본 흐름과 거시경제 구조를 분석하는 유튜브 채널 진행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중동의 긴장, 특히 이란을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가 국제 유가와 물가, 그리고 금리에 어떤 구조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심층적으로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란 발 리스크는 단순한 국제 뉴스를 넘어 우리 일상생활의 크고 작은 경제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복잡해 보이는 세계 경제의 흐름 속에서 이러한 지정학적 요인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그 메커니즘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현명한 경제 주체로서 필수적입니다. 오프닝 중동이 흔들리면 가장 먼저 오르는 건 기름값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경고를 넘어 우리 삶의 깊숙한 곳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제 공식이 되고 있습니다. 당장 주유소에서 체감하는 기름값 상승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유가 상승은 운송비, 제조 원가 등 모든 산업의 비용을 밀어 올리며 물가 전체를 끌어올립니다. 이렇게 치솟는 물가는 다시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압박으로 이어지며 결국 주식시장과 우리 자산의 가치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연쇄 반응을 통해 우리의 가계 경제와 투자,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심도 있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과연 이란 리스크는 국제 유가를 어디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우리 경제에,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지금부터 함께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복잡한 경제 퍼즐의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나가면서 불확실성 속에서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통찰력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글로벌 원유 공급 구조 설명. 전 세계는 하루 약 1억 배럴에 달하는 막대한 양의 원유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는 핵심적인 공급원 중 하나가 바로 중동 지역입니다. 중동은 전 세계 원유 생산량의 약 30%를 차지하며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아랍에미리트 등 주요 산유국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이들 국가들은 OPEC 석 유수출국 기구와 BOPEC 주요 산유국 협의체의 핵심 멤버로서 국제 유가 안정화와 공급 조절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이란 역시 중동 내에서 중요한 산유국 중 하나로 상당한 양의 원유를 생산하고 국제시장에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비록 국제 제재의 영향으로 생산량이 일정 부분 제한되어 있지만 그 잠재력과 전략적 중요성은 여전히 높게 평가됩니다. 이러한 중동 지역에서 생산된 원유가 전 세계의 주요 소비국들, 예를 들어 중국, 인도, 유럽, 그리고 한국 등지로 운송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가 바로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잇는 좁은 해협으로 그 폭이 가장 좁은 곳은 약 54km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좁은 해협을 통해 전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약 20%에서 30%가 매일같이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를 넘어 전세계 해상 에너지 물동량의 핵심 동맥이자 심장과도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거나 군사적 충돌 등으로 인해 운송에 단 한 번이라도 심각한 차질이 생긴다면 전 세계 원유 공급망에 예측 불가능한 치명적인 영향을 미쳐 국제 유가 급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비단 에너지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 전반에 심각한 충격을 줄 수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유가 상승의 두 가지 주요 동인, 즉 물리적 공급 차질과 리스크 프리미엄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물리적 공급 차질은 말 그대로 원유 생산량 자체가 줄어들거나 운송 경로가 막혀 실제로 시장에 공급되는 원유의 양이 줄어드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는 수요와 공급의 기본적인 원리에 따라 수급 불균형을 통해 유가를 직접적으로 끌어올리는 가장 강력한 요인입니다. 예를 들어 전쟁으로 인해 유전시설이 파괴되거나 주요 송유관이 파열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반면 리스크 프리미엄은 실제 공급 차질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거나 예상되지 않더라도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협 때문에 투자자들이 느끼는 불안감, 즉 불확실성에 대한 대가로 유가에 추가되는 부분을 말합니다. 이란 리스크는 주로 이 리스크 프리미엄을 유가에 반영시키는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즉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수도 있다는 위험만으로도, 혹은 이란과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것이라는 시장의 예상만으로도 시장 참여자들은 혹시 모를 미래의 공급 부족에 대비하여 유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리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부분이며 실제 상황의 변화에 따라 빠르게 변동할 수 있습니다. 과거 사례 분석.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국제 유가에 미친 영향은 과거 사례들을 통해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들은 현재의 이란 리스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1973년 제1차 오일 쇼크입니다.
이집트와 시리아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며 발발한 욤키푸르 전쟁이 그 배경이었습니다. 당시 아랍 산유국들은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서방 국가들에 대한 보복 조치로 원유 생산을 제한하고 금수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물리적 공급 차질을 야기했습니다. 그 결과 국제 유가는 단기간에 배럴당 3달러 수준에서 12달러 수준으로 무려 4배 이상 폭등했습니다. 유가 폭등은 각국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기록적인 인플레이션을 유발했고, 많은 국가들이 두 자릿수 물가 상승률을 경험했습니다.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각국 중앙은행들은 기준 금리를 급격히 인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페드는 기준 금리를 10%대까지 올리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높은 금리와 고물가가 장기화되면서 전 세계 경제는 극심한 경기 침체에 빠져들었습니다. 유가 급등이 물가 상승, 금리 인상, 그리고 이로 인한 주식시장의 하락과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이는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이 한 국가 경제를 넘어 전 세계 경제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각인시켜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1990년 걸프전은 또 다른 양상을 보여줍니다.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으로 발발한 이 전쟁은 국제 유가를 단기적으로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전쟁 발발 초기에는 중동 지역의 주요 산유국들이 전쟁에 휘말려 원유 공급이 중단될 수 있다는 불안감, 즉 막대한 리스크 프리미엄이 유가에 붙었습니다. 국제 유가는 배럴당 20달러대에서 40달러대로 급등하며 일시적인 공포감을 조성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주도로 다국적군이 신속하게 참전하고 전쟁이 예상보다 빠르게 전개되어 이라크군이 쿠웨이트에서 철수하게 되면서 국제 공조를 통해 원유 공급이 안정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유가는 이내 안정을 되찾고 전쟁 이전 수준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사례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유가에 미치는 영향이 반드시 장기적이지 않을 수 있으며, 시장이 불확실성에 빠르게 반응하고 또 상황이 명확해지면 빠르게 해소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그 단기적인 충격과 변동성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었으며, 예측 불가능한 시장 상황에 대한 대비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 주었습니다. 비교적 최근 사례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에도 에너지 가격은 급등했습니다. 러시아는 세계 3위의 산유국이자 유럽의 주요 천연가스 공급국이었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혼란과 서방의 대러 제재, 특히 에너지 분야 제재는 국제 유가와 천연가스 가격을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120달러를 넘어서며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유럽은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가 높아 물가 상승 압박이 더욱 심각했습니다. 에너지 비용 상승은 기업들의 생산 원가를 높이고 소비자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많은 유럽 국가들이 높은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게 했습니다. 각국 중앙은행은 급등하는 물가를 잡기 위해 가파르게 금리를 인상했고, 이는 전 세계적인 금융시장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유가 상승이 물가와 금리를 움직이고, 이것이 다시 자산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복잡한 흐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것입니다. 이처럼 과거의 사례들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에너지 시장을 통해 전 세계 경제에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가 상승이 물가에 미치는 경로, 유가는 단순히 자동차 연료비나 난방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유가는 경제의 혈관이다라는 비유처럼 원유는 현대 경제의 모든 산업에 스며들어 있는 핵심 원재료이자 에너지원입니다. 따라서 유가 상승은 경제 전반의 모든 단계에서 비용 상승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가 변동이 물가에 미치는 전방위적인 영향력의 근원입니다. 가장 직접적인 영향은 운송비 상승입니다. 전 세계의 물류, 운송업계는 항공기, 선박, 트럭 등 막대한 양의 석유 연료를 사용합니다. 유가가 오르면 이들 운송수단의 연료비가 직접적으로 상승하고, 이는 모든 상품의 생산 및 유통 과정에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농산물이나 수산물을 생산지에서 소비지까지 운반하는 비용이 오르면 식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원자재를 들여오고 완성된 제품을 소비자에게 보내는 과정에서의 운송비가 오르면 제조업 전반의 원가가 상승하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모든 비용 상승은 최종 소비자 가격에 전가되어 우리가 마트에서 구입하는 모든 상품의 가격을 끌어올리게 되고, 이는 곧 소비자 물가지수 CPI의 상승으로 나타납니다. 더 나아가 석유는 단순히 연료를 넘어 플라스틱, 비료, 합성섬유, 의약품 등 수많은 화학제품의 기초 원료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아스팔트, 윤활유 등 산업 전반에 걸쳐 폭넓게 사용됩니다. 유가 상승은 이러한 기초 원료의 가격을 직접적으로 인상시켜 다양한 완제품의 생산 비용을 높이는 결과를 낳습니다.
예를 들어 농업 생산의 필수 요소인 비료 가격이 오르면 농산물 가격이 인상되고, 이는 다시 식품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연쇄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결국 이러한 전방위적인 물가 상승은 가계의 실질 구매력을 약화시키고 기업들의 생산 활동을 위축시키며 경제 전반의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심각한 위험 요인이 됩니다. 이는 단순한 가격 상승을 넘어선 광범위한 경제적 파급 효과를 의미합니다. 유가와 금리의 관계. 물가 상승은 각국 중앙은행에게 가장 큰 숙제 중 하나입니다. 중앙은행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바로 물가 안정, 즉 인플레이션을 적절한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가가 상승하여 경제 전반의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면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통화 가치를 안정화하기 위해 기준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금리 인상은 시중에 풀린 유동성을 흡수하고 은행의 대출 금리를 높여 기업의 투자와 가계의 소비를 위축시키는 효과를 통해 물가 상승세를 진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긴축 정책은 경기 둔화의 위험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금리 인상은 채권 시장에도 즉각적이고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기준 금리가 오르면 새로 발행되는 채권의 수익률이 높아지므로 기존의 낮은 금리로 발행된 채권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하락하게 됩니다. 이는 채권 가격 하락으로 이어져 채권 투자자들에게는 손실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특히 성장주나 금리 민감 자산들이 금리 인상에 취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성장주는 미래의 이익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여 평가하기 때문에 금리가 상승하면 할인율이 높아져 기업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높은 금리는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을 증가시켜 신규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키고, 이는 다시 경제 성장 둔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택시장에도 금리 인상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상승시켜 가계의 이자 부담을 늘리고 주택 구매 심리를 위축시키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유가 상승이 금리 인상으로 이어지는 메커니즘은 우리 경제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달러와 유가 관계. 국제 원유 거래는 세계 기축 통화인 미국 달러로 결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페트로달러 시스템의 핵심입니다. 유가가 상승하면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들은 동일한 양의 원유를 구매하기 위해 더 많은 달러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는 국제 외환 시장에서 달러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는 강력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유가 상승이 장기간 지속되고 전 세계적인 달러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달러 가치가 상승하는 강달러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강달러 환경은 특히 신흥국 경제에 매우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많은 신흥국들은 대외 부채를 안고 있으며 이 부채의 상당 부분이 달러화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달러 가치가 오르면 이들 국가의 달러 부채 상환 부담이 환율 효과로 인해 자동으로 증가하고 외환 보유액이 감소하는 등 경제 불안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 신용도 하락으로 이어져 자본 유출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높은 신흥국들에게는 유가 상승과 강달러라는 이중고를 안겨주어 수입 물가를 더욱 끌어올리고 경상수지 적자를 심화시키는 악순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유가 상승 문제를 넘어 글로벌 금융시장의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유가 변동과 달러의 강세는 신흥국 경제의 취약성을 심화시키는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항상 주시해야 합니다. 유가 급등이 항상 장기 상승으로 이어지는가?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유가 상승은 그 배경과 원인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리스크 프리미엄에 의한 유가 상승은 단기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장은 종종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선제적으로 가격에 반영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처럼 실제 물리적인 공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그 가능성만으로도 시장은 불안감에 휩싸여 유가를 크게 요동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리스크 프리미엄은 일종의 공포세와 같은 성격으로 위협이 해소되거나 예상만큼 심각한 상황이 전개되지 않을 경우 빠르게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유가는 리스크 프리미엄이 사라지면서 다시 제자리를 찾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제 물리적 공급 차질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만약 이란의 원유 생산이나 수출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호르무즈 해협이 실제로 장기간 봉쇄되어 글로벌 원유 공급망에 실질적인 타격이 가해지는 등 물리적인 공급 문제가 현실화된다면 유가는 장기적인 상승 압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실제 공급 부족은 시장의 수급 균형을 근본적으로 흔들기 때문에 리스크 프리미엄 소멸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군사적 긴장 고조나 외교적 압박 혹은 일시적인 충돌만으로는 장기적인 유가 상승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시장은 냉정하게 실제 공급 차질 여부를 판단하며 이에 따라 유가의 장기적인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단순한 뉴스의 헤드라인을 넘어 실제 원유 생산 및 운송 데이터, 그리고 지정학적 상황의 실질적인 변화를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개인 자산과 연결 국제 유가 상승은 우리 개인의 자산과 일상생활에 직접적이고 다각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당장 주유비나 난방비와 같은 생활 필수 지출이 증가하여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는 외식, 여가 활동 등 다른 소비를 줄이게 만들어 내수 경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유가 상승으로 인한 물가 상승은 은행 예금의 실질 가치를 하락시키는 효과도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 1년 정기 예금 이자가 3%라고 해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라면 실질적으로는 여러분의 자산 가치가 2% 감소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저축만으로는 인플레이션을 따라잡기 어렵다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이런 인플레이션 환경에서 일부 투자자들은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금이나 원자재, ETF 상장 지수펀드에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금은 전통적인 안전자산으로 유가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질 때 대안자산으로 부각되기도 합니다. 또한 원유나 다른 원자재에 직접 투자하는 ETF는 원자재 가격 상승기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에너지 관련 기업의 주식이나 재생에너지, 테마펀드 등도 유가 변동성에 대한 간접적인 투자 수단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투자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특정 상품을 맹목적으로 추종하기보다는 자신의 투자 목표, 리스크 허용 범위, 그리고 시장 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유가 상승이 경제 전반과 자산 시장에 미치는 구조적인 영향을 이해하고 이에 대비하여 합리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이는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자산을 보호하고 성장시키는 현명한 전략이 될 것입니다. 이번 상황을 보는 프레임, 지금의 유가 상승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이것이 단기적인 충격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전 세계 원유 공급망에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것인지, 단순히 정치적 이벤트에 대한 시장의 일시적인 과민 반응인지, 혹은 시장이 이미 예상 가능한 모든 리스크를 가격에 충분히 반영한 것인지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우리의 경제적 대응 전략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격은 공포보다 빠르다는 시장의 오랜 격언이 있습니다. 시장은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하며 앞으로 예상될 수 있는 최악의 상황까지도 선제적으로 가격에 반영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따라서 현재 유가에 반영된 리스크 프리미엄은 이미 상당 부분 공포가 반영된 결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물리적인 공급 차질로 이어진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리스크가 실제 원유 생산이나 운송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상황에 실질적인 변화가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주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뉴스의 헤드라인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객관적인 데이터와 심층 분석을 통해 상황의 본질을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시장의 일시적인 패닉과 실제 경제적 구조 변화를 구분하는 것이 현명한 대응의 첫걸음입니다. 마무리, 중동 리스크는 국제 뉴스면을 자주 장식하는 반복적인 이슈입니다. 하지만 국제 유가는 단순한 뉴스가 아닌 우리 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에너지가 흔들리면 경제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 분명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투자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과제입니다. 지금 유가 상승은 공포의 반영일까요? 아니면 구조적 변화의 시작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은 앞으로의 지정학적 상황 전개와 실제 원유 시장의 공급 마이너스 수요 균형 변화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냉철하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이러한 변화를 분석하고 불확실성 속에서도 현명하게 대비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에너지 안보는 곧 경제 안보이며 이는 개인의 자산 관리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의 논의가 여러분의 경제적 통찰력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